우리 아이 말만 시키면 횡설수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논술도 시켜보고 책도 읽혀보고 천천히 말해봐, 차근차근 말해봐 라고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가 정말 말을 못하나? 이러다가 발표나 면접까지 가면 더 힘들어하진 않을까? 친구한테 말은 잘 전달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걱정들이 듭니다. 괜히 조급해지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의 말이 엉켜있는 건 아이가 머리가 복잡하다는 신호지 말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키드스피치 강사 조이쌤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스피치학원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생각 정리를 돕는 논리 스피치도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수업만 수천 번을 진행을 했는데요. 학원에 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고민은 조리 있게 말하기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말로 안 나오는 아이, 하는 말은 많은데 요점은 없는 아이, 말하다가 스스로 길을 잃는 아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술책도 읽히고 있는데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이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피치는 머리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직접 사용해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연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말 잘하게 하는 요령이 아니라 아이의 말 습관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두서없이 말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생각 정리 없이 말이 툭툭 나온다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한다는 거죠.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마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말을 하다 보면 문장이 꼬이고 듣는 부모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핵심이 뭐야? 반대로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순서로 말을 하는데요. 먼저 핵심 키워드를 잡아요. 학교에서 협동활동을 했다고 해볼게요. 횡설수설 말하는 아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하지만 핵심 키워드를 잡은 아이들은 다릅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일은 그림 그리기였어요. 핵심 키워드는 팀 프로젝트 그림 그리기. 중심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유와 경험을 덧붙여 가는 거죠. 여기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는 핵심을 잡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핵심은 아이에게 말을 잘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고를 수 있게 질문을 해주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한 단어로 말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이 질문이 아이의 말의 중심축을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를 롤러코스터 말하기라고 비유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롤러코스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느낌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처음 했던 말, 그리고 이후 경험, 마지막은 했던 말을 반복해서 끝맺음을 해주는 거죠. 말이 길어져도 다시 핵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는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하기 습관인데요. 아이들은 말을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쏟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에 무엇을 했고요. 과학 시간 이야기 나오고요. 수학 시간 이야기 나오고요. 점심 시간 이야기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전달이 되지 않겠죠. 그럴 땐 이 말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덩어리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덩어리 체육 시간 이야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 덩어리 과학 시간 이야기, 세 번째 덩어리 수학 시간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연결을 해보는 거죠. 학원에서는 1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말하기, 2분 동안 한 가지 주제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랍게도 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전달력은 높아지겠죠? 집에서도 타이머를 준비해 두고요. 1분, 2분, 3분 시간을 맞춰서 아이도
부모님도 함께 해보시면 조리 있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기준이 생기면 더 편하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시 들기예요. 저와 수업한 친구들은 두세 달이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이미 예시를 드는 것에 익숙한데요. 다만 그걸 말하기 연습으로 묶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근육, 멸치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환경은 정말 오염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예시를 들 때에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핵심 단어를 말해 주시면 좋은데요. 핵심 단어 2가지를 뽑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해서 2가지 표현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핵심 단어 말하기예요. 핵심 단어를 말하고 거기에서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요, 아주 조리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지켜도요, 말 잘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이의 말하기 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만 3세부터 20대, 30대, 50대, 60대 분들까지 스피치 수업을 해보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적 말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만 꾸준히 연습하면요. 탄탄하게 말 잘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논리적인 말하기, 발표 긴장, 아이의 말하기 자신감 관련된 콘텐츠 올릴 테니까요. 우리 아이 말하기 고민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